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산업보건학회의 학생 세션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하게 될 연구 주제는 아노다이징과 전기도금 표면 처리 공정에서의 총분진 그리고 중금속에 대한 노출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표면 처리 산업이란 금속 표면에 방청, 외관미와 내마모성, 전기전도성을 부여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전체 매출의 60%가 기계, 전자,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 처리 산업에 쓰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술이 전기도금 그리고 양극산화 기술이 있습니다. 전기도금의 경우 음극에서 전자를 싸줘서 금속 표면에 도금을 입히는 작업을 의미하며 양극산화란 양극에 산소를 싸줘서 금속 표면에 산화피막을 입히는 작업으로 알루미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반응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크롬 니켈 도금에 비해서 아노다이징에 대한 노출 평가가 거의 없었으며 국내 자고 환경 측정의 경우 대부분 개인 환경 측정이기 때문에 지역 환경 측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 환경 측정의 경우 일회성의 작업 환경 측정이기 때문에 데이투데이 베리에이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꼈고, 따라서 아노다이징 및 전기 크롬 도금의 전체 공정에서의 TSP 그리고 중금속에 대한 노출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2주 동안 측정을 진행하여 데이투데이의 베리에이션의 편차를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노다이징 및 전기 크롬 작업을 진행하는 산업 공정에서 TSP 그리고 중금속에 대한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하였고, 환기량, 기계 작동 시간, 작업량, 온도, 습도 등의 변수들을 통계 방법을 활용해 유해물질 농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 온도와 작동 시간, 그리고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노다이징과 크롬 도금 외에도 다른 공정에서도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공정에서의 pH와 아노다이징 하는 작업과 크롬 도금을 하는 공정에서의 전압, 그리고 온도와 습도에 대한 작업 환경을 조사하였습니다. 일부 공정의 경우 색을 입히는 공정이나 실링을 하는 공정에서 pH가 5에서 6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날짜별 전체 작업량과 작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전체 공정 전개도입니다. 아노다이징과 크롬 도금을 하는 경우는 파란색 별표로 표시를 해두었고, 이러한 공정들은 사업장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정에 대한 전개도입니다. 다음은 방법입니다. 측정은 8시간씩 8일 동안 진행을 하였으며 TSP와 중금속 샘플은 각각 123개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해질 수조와 후드의 모습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폴리싱 공정의 경우 슬롯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총 부유물질의 경우 크롬 도금의 기압 평균 농도는 6.15 플러스 마이너스 3.35 mg/m 세제곱으로 전처리 공정, 아노다이징 및 전기 도금, 후처리 공정, 그리고 기타 공정 내 기압 평균의 농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날짜에 따른 공정별 농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금속입니다. 크롬 도금을 할 때 1.86mg/m 세제곱으로 굉장히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납이나 알루미늄 또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노다이징을 하거나 크롬 도금을 할 때 납이나 알루미늄이 높게 나왔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크롬 도금의 경우 건조하고 포장하는 공정, 크롬 세척을 하는 공정, 그리고 각각의 블랭크에 대해서도 낮지 않은 농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7가지의 중금속 화합물에 대한 농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날짜에 따른 공정별 농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가지 중금속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대부분의 공정에서
알루미늄 농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크롬 도금을 할 때, 그리고 폴리싱 작업을 할 때 크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후드 환기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작업장 옥상에서의 후드 흡입 유량은 600m 세제곱 per sec로 전체 후드 유량 범위는 1.20에서 4.98m 세제곱 per sec로 다양했습니다. 슬롯 3의 경우 가장 높은 후드 흡입 유량을 가지고 있었고, 슬롯 4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후드 흡입 유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드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는 후드 환기 유량이 굉장히 낮았는데, 평균 흡입 유량과 비교했을 때 약 0.1배 정도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변수를 가지고 회기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TSP와 중금속 모두 후드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의 환기 유량, 기계 작동 시간, 그리고 작업량 세 변수에 대한 회기 분석의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SP와 중금속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30cm 떨어진 곳에서의 후드 흡입 유량이었는데, 후드 유량이 1m 세제곱 per sec 증가할 때 TSP와 중금속이 각각 마이너스 1031.37 그리고 마이너스 930.34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만큼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특정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작업량, 전해질 용액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화학 물질의 세부 정보가 대부분 영업 비밀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별 농도 차이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측을 해보았을 때 작업장의 습도, 온도,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일별 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시료 샘플의 경우 후드 환기량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잘 제거하지 못한 주된 원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 기관의 작업환경 데이터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료의 개인 노출에 대한 동시 측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아노다이징과 전기 도금을 하는 사업장에서 TSP와 중금속을 동시에 측정하고 평가한 논문은 잘 없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장에서 사용한 후드의 흡입 유량 같은 경우 아주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노다이징과 전기 도금을 하는 공정에서의 전반적인 농도는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후처리 공정 중 색을 입히는 공정, 그리고 폴리싱을 하는 공정에서는 농도가 또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중금속 중에서 가장 농도가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크롬 같은 경우 크롬 도금을 할 때, 그리고 폴리싱을 하는 공정에서 가장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작업환경 측정 기관의 작업환경 측정 방식을 개선시킬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 기존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에 크롬 같은 경우 불검출이 되었고, 니켈, 설퍼릭 애시드,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또한 거의 검출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작업환경 측정 기관의 작업환경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상기시킬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록으로 TSP의 세부 공정별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까지 아노다이징과 전기도금 표면 처리 공정에서의 총분진 그리고 중금속에 대한 노출평가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